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기고 3학년 김하원이고요. 이제 물질의 세상은 빛의 핵심이라는 빛존하는 10대를 읽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합니다. 일단 저 처음 질문은요. 이제 책의 마무리 부분에서 인류가 중광사 원리를 활용해 광섬유를 만든 것에 두고 우리가 이제 빛을 길들여서 얻는 혜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보통 길들인다는 표현은 동식물 같은 생명체에 주로 사용되는데 자연의 물리적 성질인 빛에 이 단어를 적용하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어떤 대상의 이름을 붙이거나 정의하는 방식은 인간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빛을 길들인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게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인간의 자연의 법칙에 접목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이제 공존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인지 교수님의 철학적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노벨이란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지만 처음에 개발할 때는 이제 인류에 공헌하고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했고요. 요즘에 최근에 나온 영화 오펜하이머 같은 걸 보면 좋은 의도로 그 기술을 만들고 물리학적으로는 굉장한 업적이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자연들이 훼손이 됐거든요. 물론 과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빛이라는 거는 빛을 길들여 가지고 크게 뭐 자연이 훼손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과학적으로 길들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살아있는 건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자연을 훼손하고 이제 지구를 아프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책에서 쓰는 빛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건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다룰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쓴 것이지 이제 이런 동물을 길들이다거나 아니면 식물들을 이제 뭐 키운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정복한다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광섬유의 구조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마 같은 빛에 눈 가리개를 씌워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해준 셈이라고 비유해준 덕분에 굴절율이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감싸 빛을 전방사시키는 과학적 원리가 한눈에 보여졌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학적 사실을 설명할 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식을 배운 학생들에게 엄청난 몰입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제 진로가 맨날 국어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독서 정보나 문학 정보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효과를 주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이 쓰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명쾌한 단어들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그 단어가 명확하게 쓰여야 이게 서로가 통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데 이제 뭐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대중들에게 다가갈 때는 어떤 이제 비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다양한 비유들을 써서 이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이제 다가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갈수록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냐, 언어적 유희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게끔 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나 도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대중들이 굉장히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대교 1학년 장학금 박시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책에서 굴절률이 서로 다른 물질의 견디를 활용해 빛을 가지고 원하는 길로 전달하는 전반사 원리를 읽고 오늘 학교 축제와 방송국 영상 연출 공연 중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일상적인 방송 현장이나 무대에서 빛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시각적 연출에 공간적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약 딱딱한 유리 광선유가 아니라 흐르는 물줄기나 특정한 기체의 흐름을 제어해 그 표면에 빛을 전방사시키며 가둘 수 있다면 허공에서 빛을 자유로운 곡선 형태로 꺾거나 휘어지게 만드는 무대 연출도 가능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기술과 컨텐츠의 융합을 고민하는 예비 PD로서 이처럼 물질의 굴절률을 이용해 빛을 자유자재로 통제하는 기술이 미래의 방송 특수효과나 미디어 아트 연출 환경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미 빛을 사용해가지고 콘서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콘서트 할 때 레이저를 쓴다던가 뭐 홀로그램을 쓴다던가 대형 전광판을 쓴다던가 모두 빛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PD지만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본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전선 대신 광섬유를 사용해 전기가 아닌 빛을 운반하면 환경제약 없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읽고 교내 행사와 축제 때마다 수많은 조명과 음향 전선을 관리하는 방송국으로서 크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무대 뒤편이나 방송실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때문에 늘 누전이나 감전, 전류 과부하로 인한 화재 위험에 긴장해야 하는데요. 광섬유는 물질의 물리적 특성상 이러한 전력 기반 장치들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현장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통제해야 하는 예비 PD의 관점에서 볼 때 이처럼 안전성을 확보하는 광섬유 기술이 기존의 위험한 방송 전력 케이블들을 대체하여 미래 방송 제작 현장과 미디어 인프라를 얼마나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기가 있고 전자기기에 쓰는 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빛을 쓰는 광자가 있는데 광자는 에너지 전달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게 할 때는 광섬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리도선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좀 더 손실이 적은 구리선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물질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